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예방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손의 사용은 약간만 관계 있는 병입니다. 생소하시죠? 손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병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한다고 해도 약간 효과 있는 정도입니다. 예방이 손을 안 쓰면 예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면 빠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신경 손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손 기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수술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첫 번째,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수근관 증후군 위험이 약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약간 영향이 있다 정도로 설명해야 맞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미용사, 요리사, 주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이 조금 더 큽니다. 손목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수근관 내부 압력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키고 결국 정중신경이 손목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잘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목의 구조, 유전적 요인, 기존의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손목 사용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은 하되 예방이 완전히 되거나 상당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방은 조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초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부모, 깁스 같은 것을 하고 약물 치료를 보통 고려하게 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 초기 단계라면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면요,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신경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목 보호대를 하루 종일 차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목 보호대를 잘 때만 착용을 하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월은 지켜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때 손목 보호대를 차보고 그래서 효과가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됩니다. 손목 보호대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그냥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손목 보호대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확실히 줄이고 병의 진행을 막는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 체충격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물리치료들보다도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손목을 고정하는 보조기 하고 초음파 치료 이 두 가지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리치료 중에서는요.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냥 단순히 간단히 얘기해서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줄여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진 않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손목에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반복적인 주사는 신경과 힘줄 조직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손목에 생리식염수나 다른 여러 가지 용액을 주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치료 방법은 초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활용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증상이 많이 악화된 경우, 신경 손상이 진행돼서 영구적인 손상이 약간 의심되는 경우, 신경이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위험한 경우에는요, 추가적인 치료, 즉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과 휴식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조적 수단으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손목 스트레칭과 휴식, 운동 이런 걸로 손목의 피로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목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 쥐었다 펴는 운동 등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근육의 긴장을 풀 수 있고 신경도 약간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요, 약간 도움만 되고 증상을 약간 완화할 뿐이지 수근관 증후군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으로 고칠 수 있다, 스트레칭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얘기는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조금만 진행되면 중기 단계에서도 말기 단계에서는 훨씬 많고요. 영구적인 감각신경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눈에 띄게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 건 아닌데 감각이 떨어져서 능숙하게 잘 했던 정교한 작업들, 그리고 기능들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점점 더 진행된다면 단순히 스트레칭과 휴식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절한 수술적 치료 방법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네 번째, 조기 치료를 통해서 신경 손상과 합병증을 예방해야 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초기에 수술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증상을 점점 방치하면요, 신경 손상이 심해지면서 감각 저하, 손의 힘 약화, 엄지손가락 근육의 위축 등 회복이 안 되는 영구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나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는 내가 손을 많이 써서 그냥 피로하구나, 내가 늙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80대 분들은요, 그냥 늙어서 그렇겠거니 하시다가 나중에 손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저려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그 비가역적인 손상,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난 이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경과가 안 좋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수술은 만능이 아닙니다. 완전히 문제가 고착되기 전에, 신경이 죽기 전에 그때 해야 되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거는 살릴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돌아오죠. 다섯 번째, 수술적 치료는요, 증상이 완전히 심해지기 전에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 진행되어서 신경 손상이 확인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 수술을 빨리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은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과정인데요, 대부분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죠. 하지만 수술이 효과적이고 정말 안전하다고 해도 필요한 시기를 놓치면 신경 회복이 어렵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비수술적 치료만을 시도하다가 그냥 최후까지 시도하다가 결국 장애가 남은 상태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마비가 된 게 보이고요, 근육도 위축돼 있고 감각도 없고 이런 상태로 오십니다. 이렇게 수술을 너무 늦추면요, 신경 손상도 심해지고 기능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을 예민하게, 정교하게 늙을 때까지 계속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 요새 이제 노령화 사회라 올해까지 일하셔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저도 70 넘어서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 운영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오고 그리고 임금이 계속 오르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병원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늦게까지 계속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오랫동안 예민하게 사용해야 되는 직업군에서는요, 신경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수술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을 살릴 수 있어요. 퍼센트로 말씀드리면요, 비수술적 치료를 고집하다가 신경 손상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 즉 영구 손상으로 장애를 만드는 경우가 연구에 따르면 10%에서 30%나 됩니다. 그러면 수술이 잘못돼서 손의 기능이 떨어지고 장애가 오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 0.5%? 그 정도입니다. 10%에서 30%, 그러니까 평균 20%하고 비수술 치료에서 장애 만들 확률 20%, 수술 치료에서 장애 만들 확률 0.5%. 현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반박할 분들이 있겠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문 보시고 공부하시고 환자들도 정말 심한 환자, 안 심한 환자 잘 보시고 그 환자들의 손의 기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마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비가 언제 오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비가 최후의 순간, 말기 중에 말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중기부터 옵니다. 말기에는 상당수가 이미 영구마비가 상당히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초기에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고요. 수술적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칭과 휴식은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고요.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즉 감각이 무뎌지고 저림이 심해지고 점점 더 손에 힘이 빠지고 손이 서툴러지는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제발 수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손목 절개법 이런 거 안 하셔도요. 손바닥 절개법으로 수술하셔도 비록 조금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경과는 굉장히 좋아요.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손의 기능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계속 진행이 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손의 기능을 빨리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70년대 그리고 60년대 세대분들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손의 기능을 지키셔야 됩니다. 제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적 치료가 어쩌면 기본인 병이라는 걸 숙지하시고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